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낯선 나라, 낯선 거리에서 사랑하는 내 아이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그 순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아이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절망감.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혼란이 밀려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끔찍한 현실을 대한민국에서 겪은 한 외국인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보여준 것은 놀랍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되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불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를,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조금 더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마르코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남자였죠. 안정된 직장과 익숙한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유학을 온 아내였죠. 처음엔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 모든 낯설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한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아내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저는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죠. 독일과는 사뭇 다른 풍경, 낯선 언어, 처음 듣는 억양, 익숙하지 않은 표정들. 사실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됐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키우기에 이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안전하고 세심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국은 정말 특별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이를 위한 다양한 공간과 시스템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들까지. 한 걸음만 나서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김밥 만들기, 연날리기, 전통놀이 배우기 같은 한국만의 문화체험은 물론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들 속에서 저는 낯선 나라에서 이방인이 아닌 어느새 이웃이자 아빠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지문사 전등록을 해두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이의 신원을 등록해두는 것인데 솔직히 처음엔 조금 과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아이의 지문을 등록했고 그저 안심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매일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흘러가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익숙하지 않은 풍경 속에서도 조금씩 익숙해지는 하루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시장에 가고 김밥을 싸서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이 너무도 소중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국에 정착한 이후 저는 매일이 조금씩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거리의 분위기조차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언제나 먼저 인사를 건네줬고 아이와 산책을 나가면 누구나 반갑게 웃어주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죠.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이웃들과도 아이 덕분에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저희 가족은 이 동네에서, 이 아파트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은 아이에게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매일 실감했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리는 동화책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주민센터에서는 계절마다 열리는 체험 행사에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김밥 만들기, 전통 연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 같은 프로그램들은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아이는 언제나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특히 아이는 김밥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시장에서 사 먹던 김밥이 그렇게 맛있다며 주말만 되면 아침부터 아빠 오늘도 김밥 만들어요 하고 졸라대기 일쑤였죠. 덕분에 저도 김밥을 말게 되었고 김밥은 어느새 우리 가족의 특별한 메뉴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날들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죠. 저녁이면 아파트 놀이터에 나가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마치 작은 마을 같았어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고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챙겼죠. 처음엔 한국어가 서툴러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웠지만 이웃 엄마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식 농담도 익히게 됐죠. 아파트 단지의 여름이면 열리는 작은 수영장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저 놀이터였던 공간이 어느새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되어 있었고 아이는 매일같이 그곳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아이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곳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혈인 아이라 혹시라도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외로워지진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그런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어요. 아이들은 오히려 먼저 다가와 이름을 묻고 같이 놀자고 손을 잡아주었으니까요. 아파트 이웃들도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받아줬고 덕분에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마음까지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하루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이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독일보다 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 이곳에서라면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안심하며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롭던 일상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평화롭고 여유로운 하루였죠. 아침부터 날씨가 참 좋았어요. 하늘은 맑았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도 기분이 좋았는지 일어나자마자 신이 난 얼굴로 여기저기 뛰어다녔죠. 아내와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로 했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거리가 유난히 활기찼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고 아이들은 손에 풍선을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어디를 가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이게 진짜 한국의 일상이구나 싶은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붕어빵을 사 먹으며 거리를 걷고 작은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사진도 몇 장 찍었습니다. 아내도 행복해 보였고 아이는 그야말로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렇게 축제를 즐기다가 아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조금 더 있다 사주자고 했겠지만 날씨도 덥고 아이의 표정이 어찌나 귀여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가게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한적했고 벤치에 앉아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저는 잠시 책을 펼쳤습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 앉아 있으니 오후의 햇살도 더없이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저는 아이 옆에서 그저 조용히 책장을 넘겼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있었고 저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어느새 살짝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잠깐 눈을 붙여도 되겠다 싶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렇게 잠시 눈을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떴을 땐 해가 조금 기운 듯했고 주변이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분명 바로 곁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호기심이 많아 잠깐 주변을 둘러보러 갔겠거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이터를 둘러봤고 그네 쪽도 살펴봤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침착하자고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찾으려고 공원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어디서도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공원이었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에는 끔찍한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누군가 데려간 건 아닐까?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지?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평화롭던 하루가 그렇게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평화롭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새 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마 잠깐 놀이터에 갔을 거라고 공원 끝쪽으로 호기심을 따라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이는 늘 호기심이 많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벤치 근처를 돌아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을 차근차근 확인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불안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마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발걸음이 빨라졌고 두 눈은 사방을 쉴 틈 없이 훑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 사실 누구보다 저 자신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아이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 지나갔지만 누구도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아이를 찾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죠. 아직도 그때의 공원 풍경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평화가 갑자기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저 혼자만 그 속에서 고립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저는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봤냐고,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아이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시간은 점점 더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공원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잔디밭과 그네, 미끄럼틀, 정자,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니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가 혼자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간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장 경찰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제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버렸고 몸은 움직이지만 생각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계속 공원을 헤맸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았던 공원은 점점 해가 기울며 한산해졌고 아이를 찾지 못한 채 나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절망에 가까워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데려간 건 아닐까? 혹시 이 순간에도 멀리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넓은 한국에서 나는 외국인인데 혼자서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서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막막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최악의 순간이라는 걸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몇 초가 제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아이스크림 봉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책을 떨어뜨린 것도 모른 채 저는 곧바로 공원 여기저기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이를 봤냐고 물으려 했지만 말이 꼬였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던 한국어 단어들이 뒤엉켰고 문장은 흐트러졌으며
입은 제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인이었고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습니다. 평소라면 괜찮았습니다. 마트에서,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짧은 대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제 옆을 지나갔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공원 한편을 서성이며 용기를 내어 아주머니 한 분께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보셨나요? 아주머니는 사진을 힐끗 보고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본 뒤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못 봤어요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첫 시도를 했지만 그 다음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말이 꼬일까봐, 괜히 오해가 생길까봐, 또 누군가의 무관심한 표정을 마주하게 될까봐 더 이상 아무에게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끝일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목까지 뜨겁게 올라온 울음을 삼키며 아이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바람에 흩어지는 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하고 활기찼던 이 공원이 그날만큼은 차갑고 외롭게만 느껴졌습니다. 독일에서라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 되겠지만 여기는 한국이었고 이 순간 저는 모든 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 마음을 알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혹여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영영 찾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머릿속은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이를 데려간 건 아닐지, 길을 잃고 멀리 가버린 건 아닐지, 이미 공원 밖으로 나갔다면 그 이유는 차마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아이스크림을 먹고 책을 읽으며 잠시 눈을 붙였을 뿐인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머릿속은 멍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다리는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공원 한가운데서 저는 외국인이고 혼자이며 이 절망 속에 누구도 아무도 제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으로 공원 한가운데 멈춰 서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면서 공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향했고 아이를 찾지 못한 저는 그대로 공원 한가운데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어쩌면 이미 공원 밖으로 나가버린 건 아닐까? 점점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심장은 더욱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숨을 쉬고 있는데도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온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줄 리 없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한 노부부였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천천히 공원을 걷던 두 분은 멀리서부터 저를 바라보시다가 결국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고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조용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치 가라앉아 있던 감정을 터뜨리듯 아이가 사라졌다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두 분은 제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차분히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다급한 손짓으로 아이 사진을 보여드리자 할아버지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찾아봅시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두 분은 주저함 없이 곧바로 주위를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할머니는 제 곁을 지키며 괜찮다고 아이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가 저를 돕기 시작한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고, 산책하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젊은 남성은 자신도 도와주겠다며 공원 끝자락으로 걸어갔습니다. 운동하던 사람들도 함께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고, 한 아주머니는 혹시 아이가 상가 쪽으로 간 건 아닌지 알아보겠다며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시킨 적 없었지만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한국이었고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순간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무심히 지나치기보다 먼저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인지 왜 아이가 혼자였는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걱정이 먼저였고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원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사람은 혹시 공원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근처 횡단보도까지 살피러 갔습니다. 그저 아이를 찾고 싶다는 제 절박한 마음이 이들에게도 전해진 걸까요? 그날 공원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이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혀왔고, 이 절망 속에서 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부부의 작은 친절이 퍼져나가 이제는 공원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보호막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만큼은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아이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고, 저는 그 속에서 진짜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를 찾은 것은 아니었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우리는 곧 기적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공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고 최악의 상황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이 이런 걸까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떨렸고 심장은 쉴 새 없이 뛰기만 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것도 충격이었지만 낯선 환경, 낯선 언어 속에서 홀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해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경찰관은 아이의 인상착의를 꼼꼼하게 확인했고 사진을 받아들고 빠르게 무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진을 보여주고 언제 어디서 아이를 마지막으로 봤는지 이야기하는 것뿐이었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익숙한 듯 침착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어릴 때 미리 지문을 등록해두면 혹시라도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아내는 혹시 모르니 꼭 하자고 했고 며칠 후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지문을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나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경찰관이 아이의 이름을 듣더니 바로 시스템에 접속해 지문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록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던 저는 그 말에 희망이 생겼고 아이의 지문이 등록된 덕분에 신속하게 수색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아이가 공원 밖으로 이동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인근 지역으로 연락을 돌렸고 관할 파출소들에 즉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주변 CCTV를 통해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장소를 확인하고 그 동선을 따라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종 상황에 대비한 긴급 문자도 전송되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도 실시간으로 소식이 올라갔고 주민들까지 함께 아이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얼굴도, 언어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한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시스템이 단단히 연결되어 돌아가는 모습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경찰관들의 차분하면서도 빠른 대응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무엇이었는지, 그날 입고 있던 옷은 어떤 색이었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단 한 가지의 실수도 없도록 모든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중간중간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었고 아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건네며 안심시키려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계획된 듯 척척 진행되었고 저는 어느새 경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아이를 찾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적어도 이곳이라면, 이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시스템의 힘을 처음으로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선진국이라고, 안전한 나라라고 막연히 듣기만 했던 말들이 이제는 제게 너무도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한국은 단순히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잊을 수 없는 기적의 순간으로 저를 이끌게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나 길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 수색이 시작된 뒤에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더 멀리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 공원 끝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바람 소리조차 불안하게 느껴졌고 지나가는 아이들,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아닐까 싶어 고개를 돌렸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경찰관들은 침착하게 움직였고 주민들은 여전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아이가 공원 밖으로 나간 건 아닐까? 낯선 거리를 헤매다가 무서워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라도 벌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저는 어느새 공원 한쪽 벤치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번호였지만 묘하게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어딘가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아이를 찾고 계신가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이미 목소리만으로도 모든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꿈에서나 듣고 싶었던 그 소식이었습니다. 근처 파출소에 금발머리를 가진 남자아이가 보호 중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맺혀있던 눈물이 와르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말만 몇 번이고 되묻고 또 되묻다 저는 곧장 공원에서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출소가 멀지 않다는 말을 듣고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의 얼굴만 떠올랐고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맞은편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무릎을 꼭 붙잡고 앉아있던 모습이 어찌나 작고 또 초라해 보이던지요.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아이스크림 봉투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저를 알아본 순간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아이를 꽉 껴안은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속으로만 수없이 외치던 그 말을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우리 집에 가자고 계속 달래주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아이를 파출소로 데려다준 분이 남기고 간 메모도 함께 전달해 주셨습니다. 익명의 주민이 공원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바로 파출소로 데려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얼굴조차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지문 사전 등록을 했기에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찰관들도 덕분에 찾는 시간이 훨씬 단축됐다고 말해주었고 혹시라도 아이가 더 멀리 갔더라면 이렇게 빠른 재회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친절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그제서야 마음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는 무사히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그 순간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가 제 품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한동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꿈처럼 찾아온 기적에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고 아이가 옆에 있어도 계속해서 확인하듯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그날의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와 함께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도움을 주셨던 노부부와 혹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 공원을 여러 번 둘러보았지만 아쉽게도 그날의 따뜻한 손길들은 다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전하고 싶은 인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순간 망설임 없이 다가와 준 한 걸음이 결국 저와 아이를 지켜준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꼭 한 번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인사를 전할 수 없는 대신 저는 동네 커뮤니티에 사연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짧게라도 그날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고 저희 아이를 함께 걱정해주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이 함께 걱정하고 기뻐해주는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혹시 그날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인지 자신도 아이를 찾으려고 공원을 돌아다녔다고 남겨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런 따뜻한 인연을 만난다는 게 참 신기하고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도 이번 일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예전보다 더 밝아졌고 사람들 앞에서도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지나가는 분들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곤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도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정을 마음속 깊이 느낀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외국인으로서 낯설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다 보니 혹시라도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인들은 국적을 따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다정하게 다가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전보다 더 자신 있게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게 되었고 마트나 시장에서도 먼저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저희 가족을 한국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정성과 따뜻함이 저희를 지켜줬고 한국이라는 곳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감사함을 앞으로도 오래도록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이가 돌아온 뒤로 저는 종종 이 이야기를 독일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고.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말합니다.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이곳에서 살다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을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단순히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군가의 위급한 순간에 이 사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시스템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합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나라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찾아 나서줄 수 있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곳은 물론 훌륭한 나라이지만 각자의 삶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강하기에 모르는 사람의 일에 선뜻 발을 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웃이 일, 낯선 이방인의 일, 심지어 외국인 아빠가 겪는 문제까지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진짜 공동체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날 아이를 찾아주기 위해 공원에서 함께 땀 흘려준 분들, 이름도 모르는 시민들, 밤늦게까지 발빠르게 움직여준 경찰관들. 그 누구도 보상이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쌓여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성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로 확신합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져가는 이유는
이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돕는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외국에서 온 저희 가족에게조차 이렇게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나라라면 누구에게든 믿음을 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는 요즘도 종종 말합니다. 한국은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고. 길을 잃었을 때도 울고 있을 때도 늘 누군가 다가와 도와준다고. 그리고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이를 찾았던 나라, 잠시 머물렀던 나라가 아니라 저희 가족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고향 같은 나라로 한국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경험은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뒤에도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 따뜻함, 그리고 치열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의 완벽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 한국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건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이제는 저도 저희 아이도 그리고 가족 모두가 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한 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제 품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같이 그날을 떠올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뛰어다녔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이가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부모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지문 사전 등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싶었고 혹시 모를 일에 시간을 쓰는 게 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며 권해줬고 그렇게 등록을 해두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한국은 아동 안전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등록된 지문으로 아이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이 전달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만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어요. 경찰관부터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 파출소까지 아이를 데려다준 시민들까지 모두가 함께 아이를 찾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었고 그 따뜻한 정이 우리 아이를 지켜줬어요. 한국은 경제와 기술만 앞선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지문 사전 등록이 없었다면 그때 상황은 훨씬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겁에 질린 아이는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그때 아이를 대신해 신원을 확인해 준 건 등록된 지문뿐이었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아직 아이의 지문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실종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를 대비하는 일은 오직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절차는 아주 간단해요. 가까운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아이와 함께 방문해서 몇 분만 시간을 내면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사소해 보였던 준비가 저희 가족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이 되었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감동받은 건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이었어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준 이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위기 앞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준 이웃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더욱 믿음이 갔어요.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문 사전 등록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깊게 깨달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날의 두려움과 절망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은 준비 하나뿐이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깊은 신뢰와 감사를 느꼈어요. 든든한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아이를 지키는데 꼭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이 겪었던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낯선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절망 속에서도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누구 하나 외면하지 않는 사회.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아이 하나를 위해 온 시민들이 함께 움직이며 낯선 외국인 가족에게도 진심을 다해 손을 내미는 이곳.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된 이유는 그저 경제적으로 발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따뜻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날 외국인 아빠의 절망을 함께 나눠준 이웃들, 아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인 경찰,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가능하도록 지켜주고 있던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낸 사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감동, 세상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과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